이유 없이 쿵쿵 심장이 이상하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부정맥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데요. 맥박이 빨라도 느려도 불규칙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의심 신호가 있었다면 점검이 필요한 시간. 부정맥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건강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심장 건강의 적신호 부정맥에 대처하는 방법.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대경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침실에서거나 아니면 뭐 소파에서거나 아주 누가 보면은 좀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좀 야한 자세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TV를 보시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아주 열일을 하는 우리 신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녀석 훌륭한 녀석이죠. 네. 크기는 요만합니다. 사람마다 구조모 크기가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겠고,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우리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사실 심장은 글쎄요, 우리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만, 네. 이 심장은 태초에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늘 하고 그때까지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만큼 부지런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 이 친구가 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병명으로는 의학적으로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지금부터 공개 클리닉 웰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두근 바운스하게 해드릴 자, 오늘의 명의 김대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약간 철석했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이렇게 오프닝하려고 썼는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수님 심장 소리는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의 심장의 명의이자 대가께서 이렇게 심장이 뛰시는 이유가 지금 혹시 방송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신다는 각오부터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부정맥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많은 환자들이 서울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환자를 볼 때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쭉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네. 저 개인적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심장이 조금 편안해지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과 함께 카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제 교수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그대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심장이 뛰는 걸 잘 못 느끼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쿵쾅대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큰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이유 없이 심쿵. 심쿵. 이 핑크빛 단어. 여무님은 심쿵 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최근에 네. 최근에 심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주 없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심쿵이라는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 설레거나 뭔가 사랑에 빠진다거나 이럴 때 심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글쎄요, 공클의 키워드로 등장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여무연님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심쿵할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설레는 일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니까 심장이 좀 뛰지도 않는데, 근데 이유 없이 이렇게 심쿵한다. 이게 부정맥이 맞는지, 그리고 부정맥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열이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네.
또 특히 이렇게 오늘같이 방송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맥이 빨리 뛰는 건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부정맥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정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부정맥이 전달되는 맥이 전달되는 전기 전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네. 맥이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네. 그다음에 횟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들은 부정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1분에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50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서맥성 부정맥이라 이야기를 하고 네. 또 100회 이상 올라가게 되면 빈맥성 부정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0회, 저는 60회 했는데 지금 50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교과서에는 60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임상적으로는 50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55회거든요. 딱 걸렸어요. 아마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셨나 보죠. 예. 저는 뭐 고등학교 기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55회 하시는 거. 근데 사실 평소에는 저희가 네. 부정맥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부정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난 2000년 롯데 자이언츠의 아. 임수혁 선수가 네. 맞아요.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10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생사를 달리한 그 원인이 바로 부정맥이었는데요. 그때 염의호님도 경기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잠실 예. 야구장이었죠. 임수혁 선수 2루에서 줄 플레이를 하고 있을 상태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선수단 전체다가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그렇겠죠. 갑자기 2루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시에 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주 생소했고요. 선수들이나 뭐 지도자 거기에서 그리고 운동장 자체에 지금처럼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네. 시절에는요. 네. 그러면서 내사 상태에 빠졌죠. 네. 이후에 이제 부정맥이라는 걸 우리가 언론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내사 상태에 임수혁 선수가 계실 때 병원에 병문안도 몇 번 가봤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예. 참 저희도 응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뛸 때도 응원했고 병상에서 투병할 때도 좀 일어나시라 응원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조금 매스컴을 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로 또 경기장에 또 응급 요원도 배치가 되고 119도 생겼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교수님 지금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겠죠, 교수님? 예, 지금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실습들이 각 병원이나 학교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은 아마 옆에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을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로. 네. 심폐소생술 안 되면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 충격기 이런 네. 것들도 요즘 공공기관이나 예. 각 건물 이제 네. 사람이 많은 건물에는 다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예. 되는 거죠. 패치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게 되면 네.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심시성 부정맥이 없어지면서 환자는 바로 벌떡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근데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그렇죠. 되겠지만. 네. 네. 최근에는 또 야구장에도 심장 박동기가 잘 비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예. 예.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현역 시절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두 개의 심장.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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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기 내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달린다 해서 예. 받은 별명인데요. 예.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심장이 아주 튼튼해질 것 같은데 그러게. 임수혁 선수를 또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운동 선수들에게 부정맥이 더 잘 생기는 겁니까? 운동 선수라서 부정맥이 잘 생긴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운동이란 자체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예. 운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건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기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부정맥이 발생되는 경우는 간혹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금방 그 말씀은 기저질환이라고 하면은 심장의 평소에 네네. 심장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거나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부정맥이 오고 이게 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네. 허혈성 심질환이 있었던 환자, 예. 혹은 심장 자체가 선천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환자, 네네.
이런 분들은 부정맥이 생길 찬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적당한 운동 수준은 아마 심장내과를 방문해서 네네.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네.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러면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는데 심장을 찍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 심장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내 심장의 모양과 상태는 어떤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임수혁 선수도 그랬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부정맥을 하는데 사실 많은 젊은 분들도 그렇고 요즘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정맥 때문에 실신하는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주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젊으신 분들은 심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심장으로 돌린 사람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또 젊은 분들이 많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하다 보는데, 네. 근데 이 실신하는 경우가 좀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부정맥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실신의 사실 원인은 크게 심장성 실신하고 네. 비심장성 실신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어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심장성 실신인 경우는 심장에 판막 질환이 있다거나 네. 허혈성 심질환이 있던 환자가 부정맥이 생겨서 실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흔히 많고 네. 비심장성 실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응성 실신, 네. 미주신경성 실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특히 젊은 여성분들 또 젊은 남성분들 젊은 분들이 뭐 오래 서 있거나 네. 그다음에 또 오래 공부를 하다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실신하는 경우 그다음에 무슨 광경을 목격했다거나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넘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 네. 반응성 실신하고 네. 이런 경우가 비심장성 실신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왜 대표적인 게 왜 조회 시간에 가끔씩 뭐 예, 쿵쿵 네, 네. 쓰러지는 그런 경우. 미주신경성 실신인 경우에는 사실 심장의 검사를 많이 해도 네. 심장 자체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자체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 우리가 네.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진단을 붙이게 되죠. 네. 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것이 평소에는 잠잠히 있을 수도 있겠죠. 숨어 있을 수 있다가 돌연사를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부정맥도 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신에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부정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부정맥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조기 박동, 조기 수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생기는 맥보다 한 박자 우리가 빨리 들어올 때 우리가 조기 박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그 박자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박자감이 좀 떨어지는데 예. 쿵쿵 구궁 아. 쿵쿵 구궁 엇 박자처럼 예, 네, 네. 쿵쿵쿵쿵 뛰어야 되는데 쿵쿵 구궁. 예. 이게 예, 이제 그런 경우 우리 조기 박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또 서맥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분당 50회 이하로 이렇게 예. 맥이 떨어졌을 때 서맥 천천히 쿵쿵 이렇게 50개 이하로 그렇게 되고 일부러. 빈맥인 경우에는 분당 100회 이상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게 되겠고 이런 빈맥과 서맥 네. 불규칙한 걸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심방세동이 되는데 예. 심방세동은 쿵쿵쿵쿵 쿵쿵 쿵쿵쿵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맥을 잡았는데 우리가 무슨 장단인지 모를 때 제가 리듬을 맞습니다. 모를 때가 무슨 자진몰이가. 장단인데 자진몰이냐 휘몰이냐 휘몰이냐. 모를 때 그게 심방세동성 네네. 부정맥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또 치매 위험을 몇 배나 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질병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뇌졸중이나 심부전이 생긴 이후에 이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 심방세동은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 심방세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고혈압성 네. 심방세동, 또 하나는 노화로 인해서 심장 근육의 소실, 네. 그 소실된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게 부정맥의 포커스가 되는 그런 원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외에도 갑상선 질환, 네. 그다음 폐렴이 있다든지 네. 폐질환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심방세동이 혈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혈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날아간 부위에 따라서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혹시 배 쪽으로 날아간다면 배에 있는 혈관을 막는다 그러면 네. 뭐 복통이 온다든지 예. 그다음에 콩팥으로 혈관이 그 혈전이 날아가면 콩팥 경색이 되고 예. 날아가는 부위에 따라서 경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경색이 발생하는 빈도는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보다는 5배 이상,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보다는 5배 이상 네. 이렇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뇌졸중을 가진 환자들 6명 중에 1명은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으로 생긴 뇌졸중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후유 장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우리 예전에 저는 실과 시간 네, 모르죠 실과. 알아요. 아 알아요. 있었어요. 실과 시간에 생문하고 실과 시간에 들었던 것 뭐 우리 심장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럼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실세동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심실세동이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세동이라는 건 이렇게 파르르 뜬다는 이야기인데 예. 심방이 뜰 때는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심방이라는 곳은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게 떨고 있을 때는 피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고 예. 심실이 떨고 있을 경우에는 나갈 피가 없습니다. 심장에. 예, 그래서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급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부정맥 예, 그로 가장 위험한 부정맥 중에 그 땀이 싹 나. 교수님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임수혁 선수가 살아 있을 때 평소에 잠을 정말 적게 잡니다. 아, 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함을 못 느낀다고 그러네요. 저는 7시간 자도 많이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데 이 잠과 부정맥이 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야.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에 부정맥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특히 또 수면 중에 생기는 무호흡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정맥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가 있어서 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부정맥 치료의 보약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을 하는 시간, 네, 네. 이 수면을 이제 그 질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수면의 맞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부정맥하고 연관이 있다. 예,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예.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가 있고 또 부정맥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네. 수면이 부족하거나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심방세동이 잘 유지하기 힘들고 정상맥으로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잘 주무십니까? 요즘 나이가 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 잘 못 주무셨죠, 오늘 녹화 예. 때문에.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 어떤 의사들은 보면은 심방세동 심전도를 딱 보고 보면은 뇌졸중이 있다 없다를 대강 가늠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심방세동이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서 이제 중풍이 왔을 것이다. 그 판단을 좀 하는 기준을 삼기도 하시는데 결국에는 뇌졸중은 이제 MRI를 머리를 찍어보고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초기의 환자들도 그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던데 네.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심방세동이 있다 그래서 다 혈전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닌데 이제 차드 바스커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거나 그다음에 고혈압이 고혈압이 있거나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단계가 하면 각각 점수 1점씩을 네. 계산해서 점수가 2점이면 한 해에 심방세동으로 인한 중풍의 퍼센테이지가 2%, 3%, 뭐 4% 대충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정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닌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검사가 있을까요? 예, 뭐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은 심전도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진단은 확실히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어떤 경우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증상이 없어지는 없고, 경우, 네. 예, 있었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증상이 없어지는 없고, 경우, 네. 예, 그런 경우가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기간이 되게 짧은 그런 경우에는 예. 사실 진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번 있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있다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있다든지 이런 게 따라 가지고
24시간, 48시간 홀트를 시행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기 몸에 부착을 하게 되면 심전도가 기록이 되는 이벤트 레코드도 또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증상이 1년에 한두 번, 뭐 네.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그 이벤트 레코드를 몸에다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3년까지 네. 기록이 가능합니다. 아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급하게 내가 이 부정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부정맥을 유발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예. 근데 아까 그런 분들은 되게 난감하시겠어요. 119를 타고 병원에 올 정도로 얼마나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딱 왔는데 예, 예. 또 맥이 정상으로 뛴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그런 경우는 많죠. 많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면은 그런 네. 경우 두통도 그렇고 복통도 그렇고 실신도 아니, 그렇고 근데- 어지럼도 그렇고 예, 다 예. 많아요. 예, 물론 근데 심장 같은 네,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죠. 맞아. 네. 교수님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검사를 하는 이유가 정말 이 환자의 부정맥이 생명을 위협을 줄 수 있는 급박한 생명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정맥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했던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정도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의 건강 염려증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건강 연식이 좀 많아요. 네. 사실 다른 기관들은 아프면 뭐 이렇게 좀 고치면 되고 수술을 하면 되지만 심장은 멈추면 그치지. 그만이잖아요. 예, 그치. 심전도 검사도 바로 큰 병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병원에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근처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심전도를 큰 대형 병원에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상은 넓고 속설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속설을 제대로 가려내고 여러분을 좀 더 건강한 삶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팩트 체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셔도 됩니다만 맞춰는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낼 뻔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맥박이 느리면 더 오래 산다. 여기서 빠르고 느린 거는 뭐 기준이 없습니다만 맥박이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낫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짠. XXO. 염 의원님만 다른 길을 가셨고 두 분이 X입니다. 자,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래요? 오, 맞네요. 그래요? 오, 맞네요. 오, 맥박이 느리면 맞췄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맞습니까? 평상시 맥박이 빠르면 네.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스갯소리로 평생 뛸 맥박 횟수는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인생 이야기하기도 총량제처럼. 하는데, 예. 그래서 분당 맥박에 6회 뛰는 바다 거북인 같은 거 200년을 살죠. 예. 분당 맥박 횟수가 200회를 넘는 생쥐는 5년을 삽니다. 예.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로서 평상시 맥이 빠르지 않고 조금 너무 느리서는 안 되겠죠. 그렇겠죠. 정상에서 정상이 없고 평상시 맥이 한 60회에서 70회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네. 평상시 맥이 90회 되는 사람보다는 오래 사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술을 헛갈리네 이거.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면 부정맥 위험이 크다. 야, 작가가 이제 이걸 맞추겠다. 작가가 이제 마음을 잡았네. 다 틀리게 만들려고. 우리 작가께서.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세 명 다 X.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글쎄요. 자, 교수님 판을 들어주시고 정답 공개해 주십시오. 반반입니다. 세모. 예. 세모입니까? 야. 예. 사실 그게 제가 세모를 들은 이유는 정확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술을 먹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아마 해독하는데 조금 네네. 느리다는 게 되겠습니다. 느리다는데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보면 얼굴이 술을 먹고 붉어지는 사람하고 안 붉어지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굴이 술을 먹고 빨리 붉어지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률이 조금 더 높다는 그런 보고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안 붉어지는 사람보다도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무래도 그건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술이 해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심장에 부담이 오니까. 네네.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그러한 세모를- 보고도 있었다. 네, 네, 예. 네. 자, 세 번째.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이 카페인에 대한 얘기죠. 심장과 커피. 자, 뭘까요?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XOO.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다. 자, 교수님. 안 정답은 된다겠지만. 뭘까요?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헛갈린다니까. 답이 너무 없는데. 야, 이거 어렵습니다. 그 부정맥하고 카페인하고 관계는 아마 수십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네. 논란이 있어 왔고, 근데 특히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카페인의 양을 많이 먹으면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용량이 카페인의 용량이 킬로그램당 한 35ml 이상 이렇게 많은 양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우리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용량. 추측은 카페인 양이 많으면은 아마 부정맥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거를 추측을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세모를 들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카페인 양이 많은 경우 특히 뭐 하루에 커피를 뭐 10잔, 20잔 이렇게 먹는 거는 아무 부정맥이 많겠지만 한 네. 서너 잔 정도 먹는 거는 네. 아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야, 이것도 어렵겠는데. 마라톤을 많이 하면 심장이 안 좋다. 하하. 많이 하면 헷갈릴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OX 이번에는. 자,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뭡니까? 이것도 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으로 하겠습니다. 다 틀린다니까. 교수님, 정확하게 이야기, 정확하게. 아니, 이제 운동이라는 건 당연히 뭐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는 것은 뭐 그건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적당한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네. 되는데 이제 장기간 네. 고강도의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그것도 최근엔 많이 나오는 데이터긴 네, 합니다만 네. 운동 자체는 뭐 분명히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에 추천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정도 네. 이 정도의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고강도의 오래 지속하는 이런 운동은 울트라 이런 네, 거. 울트라 뭐 7인 3종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아마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네.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천인삼천육 이런 거 보고만 있을 때 힘들어요. 저는 막. 네. 보고만 있어도 힘들어. 원인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심장 압박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통해서 아마 심장이 커지고 네. 심장의 근육이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네. 안 그러면 섬유화가 진행되는 네. 그런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좀 빨라지지 않나 하는 네. 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에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면 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스피린이 심장병을 예방한다. 야, 요것도 요거 이 세모 정도 되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온다. 올만한데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X. 오. 일치했습니다. 네. 다 틀리거나 다 맞거나. 자, 정답은 뭡니까? 교수님. 교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예. 낙제 점수인데. 정답은 오, 세 분 다 틀리셨어요. 예. 당장 아스피린.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차 예방 목적, 네. 또 하나는 2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2차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었거나 네. 뇌 질환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스피린 사용을 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을 네. 낮추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1차적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 기존에 심질환이 없었던 환자들, 네. 이런 환자들한테서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뇌출혈이나 그다음 위장출혈 같은 것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거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70세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출혈의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경우에는 네. 아스피린을 먹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제가 아스피린 잘 먹어왔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네. 걸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기존에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해왔던 환자들은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스피린을 막 먹는다고 심장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아스피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질병이 있으셨거나 아스피린을 계속 먹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뭐 정답률 좋지 별로 안 않네요. 좋습니다. 네. 2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은 심장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겠다. 중간.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나도 질러봐야지. 아, 지금 여미 의원님하고 정준희 아나운서는 세모. 술의 한방 세모.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다를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네. 또 잔의 크기에 따라서. 네. 자,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과연 뭡니까? 오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가 논란이 많은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술은 그 서구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네. 서구에는 심장 질환이나 뇌질환이나 이런 게 사실 많기 때문에 네. 적절한 뭐 절주하는 뭐 한두 잔의 술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런 심장 질환 이런 것보다는 위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나 이런 게 또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이렇게 술을 한 번 마시다 보면은 문화 자체가 예. 적절하게 한두 잔 맞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 질환이나 그런 위장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대답하기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음주 문화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술만 먹고 사실 안주는 잘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은 술을 먹고 또 안주도 뭐 이렇게 뭐 정말 좋은 뭐 칼로리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자 이렇게 심장에 대한 속설도 시원하게 알아봤고요. 부정맥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돌연사를 부르는 병. 돌연사를 부르는 병.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맥이라는 진단명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걱정입니까? 갑자기 죽는다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거만큼 정말 위협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걱정거리 네.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부정맥이 내가 정말 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생명에 정말 위태롭다 안 위태롭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저심질환이 없었던 사람은 이 빈맥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네. 기저심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빈맥으로 인해서 빠르게 뛰는 거. 예. 그래서 뭐 실신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심장 초음파를 한다든지 심혈관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스크린해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저심질환이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 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돌연사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환자들을 찾아내는 게 또 저희들 크다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병력 평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결국은 병력 평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환자의 가족력, 네. 가족력 중에서 환자들이 자기 가족 중에서 갑자기 급사를 했다는 병력이 있거나 네. 또 혹은 급사의 병력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가 났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 익사를 했던 분이 있다거나 이런 가족력을 통해서 그런 급사의 위험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항상 기울이고 있고. 아니 근데 심장 질환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뭐 익사 이런 거는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예, 뭐, 예. 예. 아니 운전이나 수영 도중에 네. 갑자기 실신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고가 그렇다. 아니라. 예, 예. 그래서 2차적으로 사고가 나는 그런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 예. 만약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시 부정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정맥이라는 것이 가족력이 원인일 가능성도 큽니까? 예를 들어 돌연사의 경우, 예, 예. 돌연사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맥박이 정상 범위 내에 뭐 좀 안 들어가 있다면은 부정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면은 무조건 치료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기저심전환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정맥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게 1번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1번 치료가 되는데 또 저희들이 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증상들이 환자들은 아주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만성적으로 기침을 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조기박동이 생길 때 또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호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뭐 생명을 급박하는 부정맥이 아니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심장이 빨리 뛰어도 문제고 천천히 맞아. 뛰어도 문제고 그쵸. 박자를 못 맞추고 엇박자로 뛰어도 문제잖아요. 이게 제대로 박자를 맞추고 뛰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부정맥은 아까 스맥성 부정맥인 경우에는 맥이 느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맥이 느리게 되면 대개 이제 증상이 힘이 없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또 실신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동기 삽입을 통해서 맥박 횟수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증상을 없애줄 수가 있고 또 빈맥인 경우에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고주파 우리가 절제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극도자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포커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포커스를 소작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점을 많이 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심장 안에 점을 뽑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 심장 안에 들어가서 네. 부정맥이 생기는 포커스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예. 고주파를 이용해서. 예. 그러면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 이상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점에 있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점도 저희들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뺨이 있는 점, 그다음에 눈 옆에 있는 점 이런 게 따라서 치료 성공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뺨에 있는 점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소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발률이라든지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눈 주위에 중요한 기관 옆에 있다 부정맥 포커스가 그러면 그 부위는 사실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의 깊이 점이 네. 만약에 얼굴 깊숙이 있다 그러니까 근육 피부가 아니고 네. 피부 아래쪽에 깊숙이 있다 그러면 역시 에너지가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재발률이 높다거나 성공률이 떨어지거나 하여튼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한 기술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맥에 대한 약은 서맥이든 빈맥이든 간에 또 약이 부작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는데 원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태워버리기를 하면 좋은데 요즘은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풍순을 이용한 어떤 치료 방법이 나왔다던데 예. 그건 어떤 치료입니까? 예. 사실 심방세동은 부정맥 중에서 참 치료하기 어려운 네.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점으로 이야기하면 얼굴 안에 수백 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안에 포커스가 수백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백 군데의 점을 기존에는 일일이 다 찾아서 치지는 거죠. 치지게 되는데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시술자에 따라서 성공률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지금 도입되는 냉각 풍선을 이용하는 절제술은 네. 그 풍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얼려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좀 단축할 수가 있고 굉장한 네, 시술이네요. 네. 성공률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맥과 돌연사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클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바로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금 처방전. 자, 황금 처방전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심장을 좀 다스리는데 좀 안정을 주는 국화차? 국화차. 국화차. 준희 아나운서. 심장에 좋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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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에 좋은 거 아니에요? 영훈 아닌가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운동을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운동에 관한 게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뭐 어떤 뭐 줄넘기가 있다거나. 예. 제 생각엔 청진기?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청진기. 자, 오늘의 황금 처방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뭐예요? 바로 스타워치. 그렇구나. 스타워치입니다. 스타워치. 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워치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1+1. 여러분 휴대전화를 보면 웬만한 기종에는 스타워치가 다 있으니까 따로 네.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스타워치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저걸 선택한 이유는 맥을 직접 측정해 보면서 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알게 되겠고, 근데 그 맥박 횟수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부정맥이 있구나, 네. 뭐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집에서 자가 혈압을 측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자가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자기의 병에 대한 그런 인지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능도도 높이고, 그래서 자기의 병을 자기가 스스로 잘 알 수 있게끔 네. 스타워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가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빨리 뛰는 것 같아. 심장 소리가 막 들려. 잠을 못 자. 이런 분들 내가 부정맥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정확히 하셔야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는 공포감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정준희 아나운서. 네. 아까 정상적인 혈압이래. 맥박수는 몇 회에서 몇 회라고 했습니까? 100회까지. 100회까지 몇 회에서? 55회? 55. 1분에 몇 회입니까? 50회에서 100회 정도. 느리면 50회에서 네. 100회 네. 정도인데 본인이 재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 네. 휴대전화에 스타워치 기능. 이거 어떻게 지죠? 왼쪽 이렇게 손을 펴시고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왼쪽 바깥쪽을 이렇게 살풍시 이렇게 누르시면 왔습니까? 강 박사님 다 오셨을 테고 당연히. 어디예요? 아니 준희 아나운서 왔어요? 예.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있습니까? 이게 꽉 쓰지 말고 살짝 두 개를 올리고. 두 개나 세 개 정도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핏줄이 같은데. 만져져가지고 징그러워서. 본인이? 네, 여기 세면 안 돼요. 거기를 잰다? 물론 목도 괜찮습니까? 목동맥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모임 찾으셨어요? 저는 안 느껴지네요. 너무 바깥쪽이니까. 아니 여기가 쉽네요. 여기 예, 쪽에 여기. 찾기가 쉽네요. 되게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도 보면 꼭 여기를 일단 있어요. 맥박을 측정을 많이 하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 박사님도 재십시오. 저도 재보겠습니다. 1분 동안 본인의 맥박이 몇 개인지 재셔야 됩니다. 시작. 자, 1분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정준 저는 아나운서. 96개. 96회. 96개. 네, 96회 나왔어요. 강 박사님 몇 개? 저는 54회 나왔습니다. 54회. 네. 유 의원님 저는 62에 나왔습니다. 60이에요. 오, 저는 88회.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캄다운 된 것 같은데. 예, 진영이 많이 되셨고. 맥이 빠르면은 조기박동이 한두 개 있어도 이게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네. 오히려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맥이 느릴 때는 본인이 가만히 이렇게 저녁에 누워 있으면은 맥이 좀 느려지면서 이렇게 조기박동이 하나를 생기더라도 금방 인지를 빨리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네, 맥박 재는 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또 음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서 저는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이게 부정맥에 이게 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지 않은 해로운 음식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해로운 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술을 되겠습니다. 네. 빈맥을 일으키뿐만이 아니고 또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그런 위험인자가 되겠고 그 이외에 뭐 카페인은 사실은 그 민감도가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끄떡없다 하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또 민감도 높은 맞습니다. 분들은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한약재 일부 한약재 또 중에는 치명적인 부정맥을 또 일으키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초호, 부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네. 예전에는 심신성 부정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오. 사약으로도 사용했다고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피해야 될 음식이 되겠고 좋은 음식, 네. 부정맥에 좋은 음식보다는 아까 해로운 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심혈관 질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좋은 식단들 네. 이런 것도 2차적으로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이건 저 병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병이든 예방법은 무조건 운동을 좀 맞아. 꾸준하게 해야 맞아.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장이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해로울 것 같은데 야, 진짜. 이걸 정말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좀 쉬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뭐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 당뇨를 잘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운동의 뭐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운동 중에 자기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너무 빈맥이 빨리 온다든지 운동량에 비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 또 증상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심장 상태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평가하고 난 다음에 운동량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동은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렇게 심장이 꼬박꼬박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아마 네. 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절주하시고 절주. 예. 그다음에 금주가 아니고 금연하시고 절주. 그러면 예. 금연하시고 예. 소식하시고 네. 다동하시는 게 제일 좋은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다동은요? 예, 많이 움직이시는 많이 예. 움직이시나. 예. 절주라고 하셨네요. 네. 금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역시 신장 건강도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부정맥은 사실 무증상, 증상이 없는 분부터 시작해서 실신, 급사,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부정맥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제 환자 중에는 발작적 증상으로 계속 오랫동안 신경외과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던 분들도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인 것을 알고 부정맥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완치를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심방세동의 그런 발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심방세동의 발생으로 인해서 중풍,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정맥 관리를 통하면 심방세동이란 뇌졸중의 위험도 낮출 수가 있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의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부정맥 치료 역시 일반 그 심장혈관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하시고 다동하시고 절주 금연하시는 게 부정맥 치료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부정맥 전문가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은 그 지역에 부정맥 전문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찾아가시면은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김대경 교수님 모시고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여는 말에서 왜 이 부정맥으로 서울까지 가시는가? 그럼요. 네.
부산에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말씀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정말 환자를 위해서 부정맥은 치료될 수 있다. 잘 좀 노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 정말 환자를 위한 그런 멘트처럼 들려가지고 너무나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김대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특이하게 뭐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서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두근거려서 숨을 쉴 수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알았죠. 그건. 몸이 숨이 가파갖고 갑자기 숨이 가빠서 병원에를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와서 그걸 알았죠. 부정맥이라는 걸. 그냥 숨이 가쁜가 보다. 먼지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숨이 가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 다른 건 생각 큰 병이라는 건 아직 잘 사는 병은 많이 있었지만 좀 뭐랄까요. 병원을 잘 안 갔어요.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두근거리다가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계속 몇 분간 지속되면서 제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손목을 잡아봤을 때 너무 빠른 것 같다 싶었을 때 그때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특이한 작업을 할 때나 뭐 일을 할 때가 아니어서 그거는 뭐 대중이 없이 뭐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일 때도 있었고 몇 달에 한 번일 때도 있었습니다. 시술을 받았거든요. 숨이 피 순환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와 심하대 이거 막 하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나를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정기 생리 검사라고 해가지고 부정맥을 유발하는 검사를 해서 부정맥 경로를 차단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시술을 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듣고 부정맥도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 틀려졌죠. 계단 같은 것도 그냥 1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가지고 그냥 쉬었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2, 3층 막 뛰어 올라가도 하자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없어져서 다시 두근거리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증상이 없어져서도 좋았고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되게 제한 사항이 많은데 제가 심장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치라는 판정을 받고 하니까 보험 가입이 전혀 제약이 없어서 제가 진짜 이런 간단한 질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빨리 걸어 다니고 그런데 등산 같은 것도 가도 제일 뒤에 찾아갖고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마음대로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 운동을. 일단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몸의 증상이 신호를 나타낸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 목적으로라도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환자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지만 이제 이 병원에 안 오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속이 미식미거나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가빴을 때는 꼭 한번 찾아왔으면 병원에 찾아와서 진찰을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